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호천어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생물종은요, 종어예요. 으뜸종 물고기요. 이 친구 정말 귀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1980년대 이후로 멸종을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 있냐면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 중국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제 그 수입을 해가지고 종묘 생산을 막 시도하다가 계속 연이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얘네들이 그 멸종된 그런 또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개체수가 워낙 많지가 않아요. 알을 낳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고, 크기에 비해서, 그 크기에 비해서 하면 굉장히 대형종이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대형종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크냐? 보통 잉어 크기가 1m 정도 되죠. 이 친구들도 80cm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사이즈가 5, 60cm 정도 크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4, 5년 정도의 기간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키운 지가 이제 일주일이 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입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마구 찾다가 몇 년이 걸렸어요. 저도 이거 지금 찾는데. 근데 이 친구 입수하면서 이제 보니까 먹이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주 조금씩 먹는 거. 그리고 오물오물 씹는데, 그 씹고 나서 또 뱉고 막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류 쪽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먹이 먹을 때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정문기 박사님하고 수산학의 이제 대도, 그 다음에 거장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수산학의 박사님이신데, 그분께서도 그 당시의 얘기를 좀 기록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금강하고 큰 하루의 하천에 이제 서식을 하면서, 그 다른 장소의 종어보다는 금강 하구에서 짠물이 좀 섞인 곳에서 발견되는 종어들이 굉장히 크기가 컸고, 그 당시에도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적으로 조금 많이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종어의 그런 그 개체군이 굉장히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이 돼요. 아, 이 친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있지, 또 막 움직여주네요. 또 저것이 과연 센스로 발휘하는 건가? 아무튼 또 소개를 좀 더 하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식을 시도하고 있고, 종묘 생산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그 전에 당뇨 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무상분양, 그리고 소상인들한테도 이제 막 이렇게 쉐어하다 보면은, 수족관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분양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이나 걸려서 다시 이렇게 입수를 했는데, 태어나서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종어를. 제가 한국의 민물고기 그런 그 백과사전 같은 책들을 많이 사서 보면요, 종어는 표본이 없어요. 미국 어디 박물관에 있다, 서호납줄갱인가? 그 친구 있죠. 우리나라 멸종어종은 두 종류예요. 종어랑 서호납줄갱이. 이 두 종이 다 미국에 있어요, 표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표본도 사실 모르겠어요. 국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우리나라로 좀 갖고 오는 쪽으로 좀 해가지고 잘해서 전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종어 마저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님들도 주로 많이 찾으셨다고 하지만, 철종께서도 주로 드셨다고 해요. 이 진미 요리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민물고기이지만. 왜냐? 잔가시가 없고 비늘이 없고 살이 너무 연하대요. 민물고기 살이 연하다. 농어도 드셔보시고 쏘가리도 드셔봤겠지만, 이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요, 살이 탄탄합니다. 그렇다고 맛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얘네들을 지금 먹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지금 표본이 없다, 그리고 기록도 사실 그렇게 사진으로 기록된 것도 잘 이렇게 없는 걸로 봐서는요,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인구,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우리 선생님들, 모든 국민들 중에서 종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만큼 귀한 물고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미 멸종한 친구를, 그러니까 멸종한 어류를 왜 복원을 하려고 하냐. 자, 복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일단 소득 증대예요. 종을 복원함으로써 소득 증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또 뭐냐면, 종을 복원함으로써 원래 있던 녀석이니까인데 복원을 한다지만, 복원을 함으로써 제가 자꾸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건 집중하셔야 돼요, 이 부분.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재차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요, 보고는 참 깊은 의미와 함께 꼭 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제 반대의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 우리나라 게 아니고 원산지는 중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 이게 보면은 지리적 종분화라고 해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고 분화가 일어나는 시점. 근데 그 민물고기의 개통군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이제 봐야 되겠지만, 사실 기원이나 이런 단계통군 이런 걸 딱 따져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몇 차례 질문을 또 던져오고, 그러니까 넷상으로도 제가 좀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종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어가 지금 유전적 상이함이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우리나라 거랑 지금 수입해서 들어오는 종어들이랑. 그래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전 조사를 좀 더 해봤어야 되지만, 조사를 좀 더 해볼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조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먹이를 먹었어요. 먹이를 어떤 걸 주냐면 미럼, 소자 미럼 있죠. 빡에서 주면요 내장을 갉아먹는다, 그냥 삼키면 이러는데 죽여서 줍니다. 그리고 줄새우로는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고 그래서 생이새우를 줬어요, 살아있는 거. 그리고 피나미도 치어 살아있는 거 줬어요. 자, 정봉희 박사님께서도 기록에 의하면 그 종어 자체가 이제 1970, 80년도, 그러니까 80년도에는 아예 그냥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끝났다, 완전 전멸이다 했는데, 이런 종어들이 앞으로 계속 그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대전 이남부터가 이제 서안화 지역의 이제 끝판이죠. 어떤 끝판? 생물종 다양성의 끝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뜻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생물들이 풍부하고 종 다양성, 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는 또 기대종들, 사람이 꼭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종들, 멸종위기 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 운동을 펼쳐야 된다, 전문가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어의 복원은 곧 여러분들의 관심에도 큰 영향을, 종어의 복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짧게가 아니라 좀 길게 해봤어요, 영상 소개를. 제가 앞으로 조금 이제 셀프 촬영을 종종 할 건데, 집이 좀 이렇게 소개를 나중에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소개하는 겸 생물들 이렇게 키우는 거 디스플레이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게 종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버 최초로 종어로 소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최초라고 하는 거는 감히 그냥 조심스레 언급해 보는 거고, 아마 근데 이제 종어가 이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저도 권투를 빕니다. 종어 화이팅! 문어천어부 화이팅!